이른 새벽, 소를 키우는 작은 농가의 축사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긴박하게 송아지 출산이 진행되고 있다. 잡아다니다 보면 소가 목으로 쏠리니까 그렇게 좀 아프다. 네. 우선 어미소가 힘을 잘 줄 수 있도록 고삐를 묶는다. 됐어. 빨간 유로 그걸 좀 당겨봐. 여기서 수의사는 총사령관. 아니 그쪽 아래쪽으로. 그의 지시에 따라 농민들이 바쁘다. 됐어. 이리 와 이제 빨리. 난산이다. 어미소가 정상적으로 분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끼 송아지가 나오는 걸 도와줘야 한다. 이제 마지막 순간 농민들이 전력을 다해 줄을 잡아당기는데 조금만 더. 하나, 둘, 빨리. 무사히 새끼 송아지가 탄생했다. 수의사는 양수를 토해내고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서둘러 송아지를 축사 울타리에 거꾸로 매단다. 걸레. 그 다음 할 일은 마사지. 경력 40년의 베테랑 시골 수의사 강영석 씨는 익숙한 솜씨로 출산 과정을 마감한다.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송아지는 아직도 어리둥절. 제대로 낳지 못해 고생시켰던 것이 미안했는지 어미소가 다정하게 첫인사를 건넨다. 생명의 탄생은 사람이건 소건 언제나 감격적이다. 저거 가운데 것도 저거 임신 만료된 것 같은데? 아니 벌써 10월 달이고. 뒤가 본래도 이렇게 많이 부었었나? 가운데. 아니요. 국이 저게 나와서 그렇지. 비가 본 게 아니에요. 강영석 씨는 다른 소들의 건강 상태까지 일일이 점검해주고 나서야 일을 끝냈다. 몸은 노곤하지만 마음은 흡족하기만 한데 주인 아주머니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콩이며 채소들을 잔뜩 들고 나온다. 이게 뭐가 이렇게 많아? 하세요. 지금 상추쌈 이거 어쩐데 갖다. 예. 아이고 콩과 한 보따리. 시골식 감사의 인사법은 여전히 소박하고 풍성하다. 그런데 이때 차 한 대가 들어온다. 어떻게 잘 깼어. 깨야 돼? 강영석 씨의 아들 강상규 씨, 그 또한 수의사다. 강아지 수술하다가 늦게 왔네. 일어나려고 하네. 경산 저기 초산이었어요? 아주 새끼들 초산. 새끼도 아주 적당하고 너무 크지도 않고. 지난번 집도 황소보다도 크네. 크지도 않고. 지난번 그 쌍둥이 황소보다 크다고. 안녕히 계세요. 일단 강상규 씨는 함께하지 못한 게 아쉽다. 그러다 부랴부랴 왔는데 나도 노기 기다리고 손도 보니까 경마는 조금 지연돼도 되겠는데 이 파수가 돼가지고 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조산했지. 고생하셨어. 네, 조금 네가 늦었다. 고생하셨어. 수의사 아버지와 아들, 그들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됐다. 아버지 병원과 아들의 병원은 나란히 서 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동물병원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아버지 병원은 이름부터가 가축병원. 소나 돼지나 동물을 좋아했던 강영석 씨는 자연스럽게 수의사가 돼 평생 한 길을 걸어왔다. 그는 시골 수의사답게 소를 전문으로 다룬다. 아들 강상규 씨 병원은 최신식이다. 멋진 모습의 노루도 있고 음악도 있다. 갖고 와. Penny Lane, there is a barber showing photographs of every head
앤틱풍의 고급스런 인테리어에 첨단의 의료 장비들, 새로 단장해 말끔한 진료실에 검사실은 물론 수술실까지 완비해 놓고 있다. 멋진 커피 머신에서 흘러나오는 커피향을 맡으며 LP판으로 비틀즈의 노래를 듣고 우아하게 청소를 한다. 아버지는 대동물 이렇게 한우 진료를 하시고 저는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전 보조 역할인 거고 여기는 또 저만의 이 반려동물들을 치료하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색깔을 이제 따로 나눈 거죠 뭐.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 한 분이 상규씨 병원을 찾았다. 할머니는 개 한 마리를 상자에 담아왔다. 먹었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네. 혼자 사는 할머니가 심심할까 봐 아들이 사다 준 강아지라는데 며칠 전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아 데리고 온 것이다. 싸는 건 좀 어땠어요? 맛있는 것 좀 해서 거기다 놔뒀더니도 안 먹어. 어떻게? 계란 같은 것도 혹시 줘보셨어요? 예, 안 먹어. 안 먹어요? 아주 그거보다 더 좋은 것도 안 먹으니 뭐. 상규 씨는 피를 뽑아 간단한 검사에 착수했다. 먹질 않는다면 위나 장에 탈이 났을 가능성이 높다. 엑스레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어요? 엑스레이 찍으려면 또 돈만 들지. 그렇긴 하죠. 괜찮죠? 그냥 안 가란 것도요? 그냥 제가 저 주사만 좀 놔드릴까요 그냥? 응? 그냥 주사만 좀 놔드릴까요? 주사요? 예, 지금 이제 혈관 주사 우리 할머님들 어디 병원 가서 링겔 맞듯이 예. 이 녀석도 저기 링겔 좀 놔주려고 하거든요. 아유, 난 이거 카메라인가. 상규 씨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병원에 데리고 올 정도면 무척이나 아끼는 강아지임이 분명하지만 진료비로 4, 5만 원을 쓴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서울 사람 아니면 큰 저기 대부분의 도시 사람과 시골 사람하고 일단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도 보면은 이렇게 시골에서 이제 밭 나갈 때 같이 데리고 가시고 이런 에?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그런 애들이 더 오히려 반려동물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때 아버지가 상규 씨 병원에 들렀다. 예, 강아지도 가지고 왔어요. 강아지 줬지? 조금 밥을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네. 언제부터? 아들의 치료 방법이 궁금했다. 각종은 먹고 이런 거를 할머니 좀 주셨나 그 뒤로 이제 제가 저기 그 돈 더 달라고 안 할 테니까요. 엑스레이 제가 한번 궁금해서 그러니까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돈 더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결국 엑스레이를 찍었다. 의사로서 돈 때문에 검사도 제대로 안 하고 치료를 할 수는 없는 일. 강아지는 닭뼈가 위에 남아있어 탈이 난 것이었다. 상규 씨는 약을 처방하고 돌보는 방법까지 일러주었다. 그렇게 심각한 상태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살기는 살겠어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따 먹었네. 상규 씨 덕분에 할머니는 시름을 덜었다. 고개 내놔 이렇게 이렇게 덥더냐? 조금 큰 놈에다 넣었더니 내가 또 들고 오기가 어려워. 상규 씨의 진료 서비스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택시까지 잡아서 태워드린다. 네, 가세요. 이건 모두 어릴 적부터 아버지 곁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다. 한가하던 아버지 병원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언제부터 그래? 잘 안 먹은 지가? 좀 다리가 좀 아버지 수의사 강영석 씨는 이제부터 바빠진다. 출장이다. 상기야! 상기야! 어디 가지? 옷걸이 입는 거 어때? 아, 나와, 이? 저 어제 무슨 마킹이다. 같이 가자고.
웬만한 수술까지도 해낼 수 있는 왕진 가방을 챙겼다. 소는 큰 동물이라 아파도 병원에 데려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대부분 왕진을 요청하는데 문제는 농촌에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자체적으로 치료를 하다 안 되면 수의사를 부르곤 한다. 따라서 출장 전화가 오면 심각한 상태라는 뜻이다. 지금 가요? 아버지는 요즘 거의 대부분 상규 씨와 같이 왕진을 간다. 정아, 문 좀 잠가줘요. 갈게요. 상규 씨가 아버지 곁에서 시골 수의사가 되겠다고 내려온 것이 지난 5월. 대학원 공부까지 마쳤지만 임상 경험은 일천한 초보 수의사다. 지금은 반려동물을 주로 진료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버지처럼 대동물, 소를 다루는 수의사가 될 작정이다. 소야말로 농촌의 동물 중에서 으뜸이 아닌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아침 바람 같은 거. 톡에 2번 지려온 건데. 이거 가실 거. 지금 먹긴 먹어요? 깔짝깔짝 먹긴 하는데. 깔짝깔짝. 똥들은 다 아니, 똥은 정상이요. 그냥 지침으로 있어서. 가졌고. 감기려니 해서 약만 좀 먹이면 나을 줄 알았는데 갈수록 심해진 데다 다른 소들까지 옮아버렸다. 열은 얼마나 있는지 우선 체온부터 잰다. 이런 간단한 일은 상규 씨 전담이다. 41.8. 아버지는 소 체중에 따라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른 주사약을 처방한다. 경험이란 때로 책 속의 지식보다 빠르고 정확하다. 이거 근육인데 목에다? 이건 뒤에다 놓고. 엉덩이 부근에 근육 주사를 놔야 하는데 이 녀석 꼬리를 흔들고 몸부림치는 모양이 심상치가 않다. 잠깐 방심한 사이에 주사기를 놓쳐버렸다. 주사를 놓기 전 소를 제압하는 게 서툴렀기 때문이다. 그래도 수의사인데 아버지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 아무래도 초보 수의사인 걸 소들도 아는가 보다. 부러져. 나 이렇게 부러지는 것도 처음 보네. 여보. 여기 또 부러졌어. 아들의 실수에도 아버지는 가타부타 말이 없고 표정 한 번 변하질 않는다. 소를 다룰 줄 모르기 때문이지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아버지는 알고 있다. 근데 차츰 얼굴도 익히고, 응? 이제 손색이 없다 싶을 때 이제 해야지. 지금 그래, 전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이제 이런 소 같은 건 나보고 부르지, 쟤 보고 부르는 건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렇게 간호장. 이번엔 아버지가 직접 주사기를 들고 나섰다. 소 표정만 봐도 걸음걸이만 봐도 어디가 아프구나 짐작이 갈 만큼 매일매일 소만 봐온 아버지다. 상규 씨가 슬그머니 다가와 꼬리를 잡아준다. 소 치료는 왜 이렇게 할 때마다 새롭고 긴장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잘 잡아서 그래요. 내가 잘 잡으니까 얌전한겨. 고정을 잘해야 돼. 그럼 뒤에서 잘만 잡아주면 이 아버지 혼자 하시면 날뛰어요. 이게 똑같은 약을 하더라도 주사를 어떻게 또 잘 놓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까 저도 할 때 좀 막 꺾이고 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약 효과가 좀 떨어지죠. 야, 잘 놔야 되는데. 냄새나는 축사에서 말 못하는 동물을 상대로 밤낮으로 씨름해야 하는 수의사 아버지. 하지만 상규 씨는 철이 들면서 아버지의 진면목이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같은 수의사의 길을 선택했다. 아버지는
그의 길을 열어준 스승이다. 아버지가 계속 이 현역으로 일을 하시면서 계시는 게 저한테는 아주 큰 힘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제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시간은 오히려 더 길어질 줄 몰라요. 이 어려운 것들 닥쳐보고 막 하고 제가 스스로 막 힘들어하고 고민해보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옆에서 많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런 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봤을 때는 시간적인 이런 길게 이렇게 늘어지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게 뭐 딴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인데 아버지라서 같이 해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진짜 뭐 아버지는 저한테는 아주 큰 존재시죠. 시골집은 쉽게 찾기가 힘들다. 아들을 데리고 다니는 건 동네 지리를 익히라는 뜻도 포함돼 있다. 송아지 때문에 전화했지? 어떻게 갑자기 그런 거예요, 어째? 어쩌면 번지수도 안 보고 척 찾아낸다. 돌려놓기 했죠.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보고 겪는 일들이 모두 살아있는 공부다. 일요일 아침인데 늦잠도 제대로 못. 아유 그러게 말이야. 오늘 제대로 좀 늦잠 좀 자려고 맘 먹었는데 그래 좀 찌푸둥하네. 어쩔 수 없죠. 일요일 새벽에 전화를 한 걸 보면 응급 환자임이 틀림없다. 아, 갑작스레 그런데 이거? 어제까지 괜찮았어요? 어제 낮까지도 괜찮던 송아지가 갑자기 축 늘어져 버렸단다. 눈도 뜨지 못한다. 반응이 없다. 입이 찾아나왔어. 감기가 깊어 폐렴으로 발전했다. 꽤 심각한 상태다. 응급치료 한번 해보셔야지. 해야 좋던데. 자신은 무대요. 아버지가 몇 가지 치료 계획을 이야기하자 아주머니가 들고 나온 건 안방에서 사용하던 전기장판과 이불. 오한이 든 송아지의 체온을 높여줘야 한다는 말에 서슴없이 이불을 가져온 것이다. 송아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태세다. 그만큼 농가에서 송아지는 귀한 존재다. 아버지는 링거를 준비한다. 탈진 상태라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수액과 영양제를 투약하려는 것이다. 말 못하는 동물이다 보니 며칠 많이 아팠을 텐데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고칠 수 있는 병도 이래서 어려워진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 링겔 맞으실 때랑 비슷한 것 같아. 집에서 링겔 맞으셨는데. 혹여 송아지가 잘못 돌까 주인 아주머니는 아주 사색이 돼버렸다. 아주머니에게는 너무도 귀한 녀석이란다. 사람은 살아서 먹고 살라고 인생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이하고요. 예, 그렇게 속상하죠. 그 1년 이거 농사지야 뭐 나오는 줄 알아요? 농사져 갖고. 그래도 이거라도 곁들여서야 그냥 저기였지. 아유 속상하더라고요. 먼저 번에도 하나 그랬지. 그것도 갑작스레 그리시오. 신호도 안 와요? 이 송아지는 내년 농사미천이었다. 농촌에서 소는 어떤 의미예요? 소는 농촌에서 현찰이나 똑같죠, 그죠? 네? 현찰이나 똑같아. 옛날부터 하는 얘기야. 농촌에서는 현찰이나 똑같아. 현찰이에요? 그 현찰이 필요하면 금시 현찰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찰이나 똑같이 생각하면 돼. 그저 단순한 돈이 아니다. 송아지를 보며 계획을 세우고 기대와 설렘도 함께 키워왔다. 그거야 못 이기고 지랄. 송아지를 잃으면 그 꿈도 사라진다. 할게. 뭐 저기 있으면 네, 전화 연락 드릴게요. 주세요. 예, 예. 네, 수고하시. 송아지가 좀 나아진 걸 보고 돌아서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다. 저 시골 수산으로 하려면은 소똥 같은 거
냄새 그런 거 하지. 그런 거 더럽게 생각하면 안 돼. 몸에서 냄새 나고. 뭐 냄새 이제 그거 향기지 극복해야 향기. 수의사가 되는 거지. 아 냄새지 마. 출장 가면 무거워 죽겠어. 팔 떨어지고 팔 떨어져. 잘 싫어. 내가 드릴게. 어렵고 팍팍한 농촌 살림의 한귀퉁이를 지켜주는 사람. 그게 수의사의 보람이고 존재하는 이유다. 잠깐 나갔다 온 상규 씨를 아버지가 불러 세웠다. 엄마 전기료도 인마 미납이 됐어. 2만 얼마 미납됐던데. 진짜? 나 냈는데? 통장이가 부족하니까 미납됐지. 어디 자식세들은 눈앞에서 어떻게 될 거야? 잘 좀 해봐. 아저씨 여기 오줌 쌌어. 지난달 전기요금 중 일부가 미납됐다. 이거 자꾸 얘 말하는데 좀만. 아이고 장력이 없어서 자동이체 된게 이런 불쌍한 우리네 재정이. 오줌 쌌다. 아내인 지형 씨도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그런데 상규 씨가 책상 서랍에서 빳빳한 새돈 뭉치를 꺼낸다. 새 돈이야 새 돈. 1번부터 100번까지 한 번도 안 펴본 거. 편지 좀 하나 쓰지? 편지해 알았어. 편지를 써야지. 뭐라고 쓰지? 월세인데요. 월세? 네. 여기 세를 들어 살았으면 월세를 내야죠 월세.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내는 거예요? 네. 세 받으세요 아버지? 네. 네? 저희 세 받으세요. 조금 받으실 줄 알았더만 많이 받으시고. 아니 쓰다가 말을 빨리 써. 자꾸 월세가 밀려서 죄송합니다. 응? 월 초에 드려야 하는데. 아버지 병원 건물 한쪽에 세를 얻어 들어온 것이 지난 5월. 그때 월세를 내기로 약속했는데 10월에야 지키게 됐다. 두 손으로. 아버지. 집세? 이 세상 아무도 안 쓴 빳빳한. 몇 월분이야? 몇 월분이야? 10월분. 10월분. 이전 건 잊어줘요. 그냥 그 이전 건 일단 잊어주시고 이제부터 시작이지. 10월 거? 네, 10월 거. 1일 날 드려야 되는데. 간신히 밀린 5개월분을 건너뛰는가 싶었는데 용돈 언제 주냐? 이거 그냥 용돈 사면 쓰셔요. 아니 이거는 집세고 아들이 용돈 집세 좀 올리셨잖아. 한돈 얼마? 보증금을 안 받았잖아. 그렇지. 보증금. 그럼 보증금 안 받았지. 그러니까 65세면 이제 아버지도 좀만 기다리셔. 내가 잠깐만, 용돈 벌러 나가야 되겠다. 용돈은 당신이 버시오. 내가 벌러 나가야 되겠다. 엄마 들으세요. 팍팍하게 계산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견스럽다. 상교도 고맙다고 그래야지. 어머님, 아버님께 월초에 드려야 하는데 자꾸 밀려서 죄송합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열심히 일해서 꼬박꼬박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민성이네. 아버지가 굳이 월세를 챙기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개업했다고 봐봐. 뭐 자기 집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세 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그러면 뭐 개업 중이라고 봐줄 사람 있어? 집주인이? 빚을 얻어서라도 한 달에 10만 원 벌었어도 집세는 계약한 대로 낼 건 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좀 생활력을 갖게 하느라고 그러는 거야. 운동이 끝난 뒤 상규 씨에게는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강아지 수술이 있는 날. 아버지. 엑스레이 찍는 것도 도와줘. 처음 해보고 있어.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네가 사수 내가 조수다. 그럼요. 뒷다리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좀 엉덩이를 위로. 아버지는 엑스레이를 이용해 본 적이 없는 9세대 처음으로 같이 해본다. 이게 아버지가 도와주니까 편하네. 병원을 개업하면서 상규 씨는 최신 기계들을 들여왔다. 이젠 수의사도 이런 기계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 한쪽을 먹어 한쪽을 먹냐? 한쪽은 이 충전시키는 거예요, 저거. 레디 하고서 엑스레이 이거를 충전을 시킨 다음에 전압을 높인 다음에 이게 샷 찍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건 이제 보통 이제 농성분일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런 경우는 자궁 초음파 해독하는 방법도 열심히 설명해 본다. 이런 분야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의 스승이다. 오늘은 아버님이 아드님한테 많이 배우네요. 옛말에 불치아버지라는 말이 있어. 배는 것은 아무리 이 손윗 사람이라도 아랫 사람한테 뵐 거는 배야 돼. 신지식은 부족해도 아버지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 이게 내가 옛날에 쓰던 무용등. 아들이 쉽게 이게 따라올 수 베이스는 없는 경험과 노하우가 깃든 도구들이다. 이게 옛날에 내가 쓰던 이게 한 40년 돼요. 40년. 소 거세기 거세 또 폐쇄됐을 때 이놈으로 쓰는 거야 이게. 이런 게 이제 애들이 쓰질 않아도 우리는 이게 추억이 담긴 거기 때문에 이제 얘가 이런 걸 이제 아버지가 쓰던 거라고 해서 이제 골동품으로 오래 이제 간직하길 바라지. 좋은 수의사란 의학적 지식이 많다고 되는 건 아니다.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진실된 마음이 첨단 장비와 지식과 만날 때 진짜 수의사가 만들어진다. 아이고 굉장하다. 상규 씨는 아버지의 경험과 한결같은 겸손과 정성을 보고 배우며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다. 어머니가 옷장 깊숙이 넣어둔 양복을 꺼내든다. 아 양복 하시다니까. 야 그래도 양복 예의지. 잠바 입고서. 예, 양복 입으면은 말이 굳어요, 말이. 그럼 평생 뭘 말이 굳어. 아니 진짜 말 버벅된다니까. 양복 대신 점퍼를 선택했다. 오늘은 대학 수의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하러 가는 날이다. 이러고 가셔요. 나 시골 수의사 갔네. 야꼭 시골 수의사 티를 낼 필요가 있어. 아니 티를 내야지. 시골 수의사라서 부른 건데. 나는 아니라고 봐. 이 강연은 대학 측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아버지 80명이래. 학생이. 왕진 갈 때와 영 딴판이다. 긴장하셨다. 그리고 한 얘기 또 하지 마실래? 그렇지. 근데 아버지 나이 되면은 기억력이 자꾸 깜박깜박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내 사인을 봐요. 뭐 네 사인을. 상규 씨의 또 농담에도 한 얘기 또 표정이 하시나. 풀리지 않는다. 과연 아버지는 어떤 이야기를 준비했을까? 지금 홍성에서 강영석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강영석 수의사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오늘 그 아버지를 도와서 보조해줄 강상규 수의사입니다.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꽉 찼다. 제가 위기를 수의사 시골 수의사 노릇을 내년 2월이면은 만 40년을 했습니다. 그동안 강영석 씨의 수의사 면허 번호가
2053번이다. 우리나라에서 2053번째로 수의사가 되었다는 뜻이다. 지난 40년 동안 그가 돌본 소 이야기는 임상실습서와 같았다. 어디에서도 듣기 힘든 살아있는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은 오토바이 50cc만 갖고 타고 가도 장기가 다 만져지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저기는 학교에서 뵌 적도 없고. 끝으로 아버지는 수의사가 된 것이 자랑스럽다 했다. 자기 직업을 사랑할 줄 아는 후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봤어요. 손 이렇게 막 떨고 계시더라. 계속 이렇게 펼쳐서 보시고 왔다 갔다 왔다. 내가 아빠는 그런 걸 안 해봐서 당연하지. 처음 오시건데. 처음이지.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신가 회장님? 아서. 수고하셨어. 상규 씨는 새록새록 아버지가 존경스럽다. 아버지의 대학 가학년을 축하하는 뜻에서 지형 씨가 저녁을 준비했다. 아, 우리 며느리 왔네? 잠깐만 좀 앉아 계실래요? 제가 금방 올게요. 아니, 뭐 하루 종일 이런 거 한 거 아니었어? 얘는 민성이하고 뭐 어떻게 뭐 민성 전까지 지내라고 했더니 상규 씨가 초보 수의사인 것처럼 지형 씨 또한 초보 주부. 야심차게 준비한 상이 차려졌다. 쌀종이에 채소와 고기를 싸먹는 베트남식 요리가 오늘의 주 요리다. 라이스 페이퍼? 신세대 며느리의 요리는 아주 새로운 맛이다. 아, 지영아. 오늘따라 이렇게 사랑스러워. 아이고 야, 마음에 든다 오늘은. 맛있는 거라니까. 맛있네. 이날 지형 씨는 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선물 하나를 준비했다. 손님에게 설명할 때 쓰시라고 직접 만든 소 모형이다. 더 길었으면 네, 좋을 뻔했네. 다리가 셔. 완전 얼굴이랑 몸집은 황소인데 저퉁이가 달렸어. 아니 아주 우량하여. 이게 누가 봐서 이걸 한우라고 하고 더 한우다. 맛있어. 봐 눈썹 봐 아이라인까지 다 있고. 제 운동하죠. 제 운동 좀 해요. 입도 살짝 웃고 있잖아 지금. 나 처음 봤을 때 광우병 걸린 손 줄 알았어. 아니 얘가 그 이래가지고 미스거든. 아유 잘 좀 만들었다. 웃어야지. 아, 창피해. 다리가 좀 짧은 게 흠이라면 흠일까 대만족이다. 아주 콧구멍도 크고. 이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조금 여유 있게 하면 한 2, 3년. 그럼 이제 내가 완전히 이제 물러서고, 그리고 나는 이제 이렇게 저 어머니 아버지 모신 산이 좀 있거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내가 키던 나무가 있어. 그런 것 좀 가서 갖고 오고, 또 얘 어디 또 좋다면 이따가 봐주고, 또 손주 민성이 또 좀 봐주고, 또 친구들하고 또 어울리고 운동하고. 난 할 일 많아. 죽는 날까지 수의사라는 생활 이 업을 접는 날까지 실직나지 않게 그 수의사라는 직업을 사랑하고 자기 그냥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빠만큼만 할게요 그러면. 그럼 됐지. 땀난다. 민성아 수의사 할래? 수의사 할래? 어려운 직업이면서도 자기가 살아보면 참 보람이 좋아. 보람 있어. 주거니 받거니 수의사 예찬 눈으로 밤이 깊어간다. 홍성에서 10km 단축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날. 아버지와 상규 씨 모습이 보인다. 아침 운동으로 다져진 체력을 테스트해보기 위해 한 달을 준비했다. 자, 한번 펼쳐주시고요. 비가 오냐? 아빠랑 할아버지랑 뛴다.
좀만 그냥 같이 뛰자. 같이 뛰자. 목표를 향한 또 한 번의 도전이 시작됐다. 세상엔 이루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이 많지만 그 중에 제일은 존경하는 아버지, 성실한 아들이다. 허물과 부족함을 아는 가족에게서 인정받는다면 그는 곧 인생의 승리자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준 것은 세상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사람에 지치지 않는 믿음과 그리고 소똥 냄새를 사랑하는 법이다. 평생 한길을 가며 한결같은 열정과 헌신을 보여준 아버지에게 아들은 감사한다. 이제부터 또 달려야 한다고 해도 아버지와 아들은 두려울 것이 없다.